여러분 곁에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가끔 찜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뱉는 사람에 따라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찜찜할 때가 있죠. 이런 말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솔직해야지라고 말할 때 억울해하거나 반박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묘한 사람들은 얼핏 진실처럼 좋아 보이는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에 숨긴 의도를 파악하고 찜찜하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믿으면 안 될 6가지 거짓말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하기 싫은데. 누군가 말을 시작할 때 이런 말하기 싫은데라고 하면 대개는 조언을 가장한 비판이 뒤따른다. 이는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는 안 좋은 의도가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라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고 싶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에너지만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유형이다. 대신 나에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하기 싫은데라는 표현을 사용해 친밀함을 가장하며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마음에 찜찜함만 남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면 마음이 상하는 법이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도덕적 기준이라도 되는 듯 행동한다. 이는 그저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조언자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상처 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따라서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피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좋은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좋은 조언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니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자.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아는 사람은 다 알아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아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인지 여부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라는 말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된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는 사람은 다 알아라는 말은 그저 위로의 말일 뿐이다. 우리는 그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너가 손해볼 건 없어. 사람들이 너한테 나쁠 건 없어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듣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가 손해볼 일은 없어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일을 부탁할 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은 종종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을 가리킬 때가 많다. 즉,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조금 불편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라. 예를 들어 정리해고, 좌천, 동업 제한, 투자 권유, 혹은 다른 사람 대신 일을 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을 때 이 말을 듣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주의 깊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능숙하게 활용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설득하려고 한다. 이때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일은 너에게도 좋은 기회야라고 말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권유할 때 그 프로젝트가 정말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라.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주의는 필요하다. 친구나 동료가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이거 해줘도 너한테 나쁠 건 없어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부탁이 나에게 정말로 부담이 되지 않는지 혹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지를 살펴봐라. 아마 손해가 되거나 얻을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괜찮으니까 다 털어놔봐.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것은 위험하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원망을 살 수도 있다. 괜히 진심을 내비쳤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그 진심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마음을 털어놓아 봐라는 말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떠보거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는 의도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술자리나 가벼운 농담 중에 진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상사나 어른이라도 인간이기에 싫은 소리에 반응하게 마련이다.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자리에서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 술자리만큼 위험한 자리는 없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처세술이지만 몇몇 순진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술 마시면서
본심을 털어놔 봐라고 말하는 상사치고 성격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사람은 본심을 드러내다 보면 말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오해를 살 위험도 있다. 상대방은 이런 실수를 반격의 기회로 삼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심을 털어놔 봐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친구나 동료와 싸우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론 내 본심을 알았다며 옛날 일까지 들춰 싸움이 커지기도 한다. 본심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원망과 미움만 생길 수 있다. 본심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 중에 상처받을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주며 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심을 드러낸 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지만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이용해 나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속마음을 밝힐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여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는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솔직함이 항상 미덕은 아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와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또한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나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5번째, 넌 좋은 사람이긴 한데 넌 좋은 사람이지만이라는 말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남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부탁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대를 원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기뻐하기보다는 그 속뜻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말이 이기적이고 치졸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함과 배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그들이 도움을 받은 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편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6번째, 사람이 좀 솔직한 맛이 있어야지. 사람은 솔직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는 무언가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러한 단정은 세상의 일반적인 의견이나 상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를 때 생긴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 외롭다는 의견이 있지만 혼자가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 주식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고집 센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독선적인 사람의 태도이다. 때로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주제를 꺼내 상대를 괴롭히기도 한다.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상대가 순순히 그렇군요라고 답하면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뻣뻣한 사람이라며 공격하며 희열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웃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며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까딱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아무 말 못하고 슬며시 물러간다고 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때로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멋대로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때는 단호히 부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억울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나와 관련 없는 엉뚱한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로 그러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당신이나 잘하세요와 같은 문장을 주어를 바꾸고 존칭을 더해 활용할 수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초래하고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를 뿐임을 맞고 틀리고로 규정해선 안 된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공격적이거나 독선적인 태도는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말이라는 좋은 선물이 있다. 대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삶이 윤택해짐을 명심하라.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말에 속아서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항상 영상에 참고를 하고 있으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